2020년 1월 1일 격투 여자 함서희 선수가 본인의 일본 활동을 도와줬었던 이 에이전시의 횡령, 네. 편취를 폭로하는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지금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저희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또 저희 무쇼의 역할이기도 하죠. 격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뉴스를 이제 주간 단위로 다루기도 하지만 네. 약간 시시하고 약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그런 모든 뉴스에 대해서도 네. 조금 외적으로 좀 많이 네.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하거든요. 네. 문제점도 좀 거론하고 네. 뭔가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쉽지 않지만 다양한 관점 정도는 저희가 그렇죠.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뭐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제 함서희 선수의 얘기가 사실은 이번 주 내내 온라인에서는 좀 달궈지고 있고 그에 비해서는 일반인들한테는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관련된 커뮤니티라든지 네. 뭐 그 격투계의 관계자들 사이에서 야 그거 뭐 터지게 터졌구나 뭐 그런 게 있어 뭐 이것만 오가고 있고 술렁술렁대는 느낌도. 지금은 이제 함서희 선수가 첫 타를 날렸고 네. 그 뒤를 따라오는 이제 로데프시라는 단체가 배경이 돼주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이제 그 격투 스포츠 쪽에 기사를 쓰고 있는 기자들도 그 함서희 선수의 발표와 로데프시의 이 보도 자료를 받아서 계속 그 상황을 따라가고는 있어요. 네, 로드FC 정문홍 대표마저 직접 나서가지고 직접 말을 했고 이런 네.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되게 격투기에선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데 네. 조금 그만큼 예민하고 중대한 사안인 만큼 네. 우리 또 격투기 전문 저널리스트 이성호 대표님께서 조금 담당해서 전문적으로 심층적으로 좀 준비를 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빠지나? 네. 어떤 폭로가 있었던 거죠? 함서희 선수의 폭로한 이 글 게시물 전문을 통해서 네. 좀 엿볼 수 있는데 2007년부터 일본 시합을 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에서 그 모로오카 히데카츠 사장과 그의 와이프인 이윤식 사모님과 함께 일본 시합을 잡고 시합을 했다. 에이전 씨는 일본에서 모로오카 히데카츠라는 회장분하고 사모님이었다. 그리고 15년간 일본에서 활동을 이제 꾸준히 하는 동안에 계속 그 두 분이 일을 봐줬다. 그리고 일본의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난 믿고 따랐다. 그런데 최근에 라이진에서 이 메인 이벤트급으로 함서희 선수가 경기를 잘해서 올라갔는데 라이진 이제 일본 격투기 단체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파이트머니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른 내용들이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본인이 약 3천만 원 정도의 파이트머니가 횡령당한 거라고 정황상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정을 어느 정도 짓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 두 분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나 소문들이 있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눈앞에서 그런 것들을 보게 됐고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렸고 끝에는 정말 약간 독한 멘트들이 있어요. 소개해 주시죠. 지금도 그분들한테 또 다른 피해를 받는 선수들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다. 그리고 지금도 그분들은 미안한 마음 없이 다른 선수들을 물색하고 시합에 참여시키고 있다. 반성조차 하지 않는 이분들이 너무 실망스럽다. 그런 짓을 하고 있는 두 분이 이 격투기 바닥에서 없어지길 바라고 그 두 분을 따른 선수 또한 없길 바란다. 이거 정말 강경한 거거든요. 폭로에 걸맞는 내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하늘 아래 인정할 수 없다. 이들이 존재를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없애버리겠다 격투기 바닥에서. 그리고 없어졌으면 한다고. 여기에 이제 그 두 분을 따르는 선수도 없으면 좋겠다는 건 격투계에다가 말을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격투기 역사상 이렇게 강한 논조로 누군가를 직격탄을 날린 경우는 없었고 최초 아닌가요? 네. 그냥 약간 술 먹고 밤에 네. 화가 나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싸지르는 뭐 포스팅을 올렸다가 급하게 내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5일 동안 게재하고 이게 기사화돼서 정말 범연대를 만들고 있는
이건 상황은 처음인 것 같고 일본어로도 번역을 해서 또 게시물을 따로 올렸던. 따로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알리겠다는 거죠. 그냥 한국에서만 와글와글 하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격투계 일본 격투계 그러니까 이 CMA라는 단체의 이 모로오카 히데카츠 회장과 사모님이 활동하고 있는 무대는 일본이거든요. 일본의 격투계에도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의도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이제 함서희 선수의 기준에서 첫 번째 저희가 봐야 되는 건 합리적인 의심일 수 있다. 지금 이런 상태의 문제를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섣부르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런 의도로 이런 걸 했다고 단정 짓기가 조금 이른 타임인 것 같긴 해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서 이분들이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고 회피할 수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저희가 단정을 짓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이분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신 우리가 뭔가 마녀 사냥으로 흘러가는 그것도 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되게 신기한 게 너나 할 것 없이 언론이 마치 결정이 난 것처럼 법적 판결이 난 것처럼 조금 언론이 가고 있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는 되게 놀라운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 그런 논조까지 기사를 쓰지 않던 기자도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래요. 근데 그런 기자들, 유순한 기자들 그리고 어지간하면 싸움판에 끼고 싶지 않은 기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끼게 되면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자들까지 지금 다 등판했어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이 판에 뛰어든 다 등판했고 그리고 시대적인 이 분위기는 반일, 혐한 이게 깔려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편드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러지 않으면 몰매를 맞을 수도 있어요. 다 같이 와 이제 가자 뭐 그런 느낌이에요. 터질 게 터졌다. 그냥 사실은 함서희 선수가 격투계 저변에 진짜 십수년 동안 깔려있던 그런 의심들을 대표해서 터트린 거예요.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아무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너무 빠른 시간 안에 다 단정 지어버리니까. 왜냐면 지금까지 공개된 것도 고소하겠다. 고소 절차를 정확하게 밟겠다. 그리고 로데프씨도 백업하면서 나오면서 법적인 절차로 바로 들어간다 했잖아요. 증거가 나오고 뭐 판결이 나올 건데 그 과정 동안을 조금 저는 봐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고 나서 뭔가 변명할 수 없는 너무 확정된 사안들이 투명하게 나오면 그때 제대로 비난하고 제대로 처벌해도 되는데 워낙에 감정이 안 좋은 거예요. 저변에 깔려있던 의심도 많았고 그쪽에서의 또 입장 표명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그냥 잠잠하지 않나요?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어떻게 말해야 되지? 왜냐면 그간에 이 쌓여있던 감정들이나 이걸 문제시하던 사람들은 터질 게 터졌구나 라고 하지만 이쪽에선 아까 뜬금포인 거예요. 하던 대로 했는데 뭐지? 왜? 근데 이제 여기서 그게 중요한 거죠. 하던 대로라는 거에서 저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건 함서희 선수가 팩트로 제시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라이진에서 뛰었던 경기의 파이트머니가 한 경기분만 들어왔다. 이 얘기는 세 번째 하마사키 선수하고 마릴날 했던 그 경기에 계약을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봤을 때 본인의 기존 파이트머니가 얼마인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역산을 해보니 한 경기분이잖아. 그래서 한 경기분에 돈이 안 들어왔구나. 원래 두 경기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죠. 돈이 증발했다. 그러면 에이전시밖에 없지 않냐? 그게 함서희 선수 측의 주장이죠. 그걸 확인해봐야 되는 거고. 함서희 선수가 확인한 내용만 가지고 한 주장이고,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 이 사이에 라이징과 함서희 선수가 이제 끝과 끝에 있으면 중간에 에이전시가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딥도 여기 껴 있어요. 딥이라는 단체도 껴 있는데 여기서 돈이 오간 경로나 돈이 오간 시기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마 소명할 수 있는 근거 자료들, 은행의 뭐 이체 자료라든지 뭔가 출금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정에 가지 않는 이상 지켜봐야죠. 그냥. 이거는 나오기 어려워요. 그래서 함서희 선수의 주장은 함서희 선수의 입장에서 굉장히 합리적이죠.
내가 받은 게 이건데 그럼 난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실제로 한 경기 금액 맞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네, 그거는 지금 본인이 아직은, 확인한 네. 돈. 그래서 이제 모로카 회장 쪽에서 어떤 변론을 할지의 여지가 아직 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금전이 오간 시기라든지 그 돈의 단위가 정확하게 맞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양쪽이 다 확인이 돼야 되는. 그게 이제 투명하게 보여야 되는 것 같고, 함서희 선수는 경기를 나설 때 1경기, 2경기 때 라이진에서 열린,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대부분의 일본 활동 시에 본인이 계약서에 사인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계약서도 제대로 본 적이 없고 내 파이트머니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른다까지 이제 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리 사인에 대한 문제는 에이전시와 선수 간에 어떤 계약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계약 자체가 서면화되어 있지 않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는 분명히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냥 어나운스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한 이 정도 이상이면 돼요. 뭐 조건은 이 정도면 돼요. 라고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 놓고 디테일은 그때그때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에이전시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할 수도 있어요. 다만 끝나고 나서 계약서를 당연히 선수가 봐야죠. 최종 검토와 본인의 사인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근데 그 앞 단계 에이전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에이전시도 할 수 있는 계약 권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명문화할 때 디테일하게 에이전시가 그 정도의 권한을 갖도록 위임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면 사실 에이전시 관계지만 실제로 권한에 대해서 명문화한 세부 조항이 없다면 이거는 선수 측의 입장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네요. 이해가 될 수 있죠. 근데 반면 이걸 어느 법원에서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 어떤 법원은 이걸 결혼에 비유하자면 사실혼 관계로 볼 수도 있어요. 점점 이제 복잡해져요. 네, 법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법만 네. 남았으니까. 네. 그 앞에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활동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계약을 하지 않고 서류 없이 믿고 했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에서는 이 에이전시가 그러면 야 이전대로 했네. 너는 그걸 관행화 시키는데 암암리 암묵적으로 동의한 거 아니냐. 너의 암묵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행동은 불법이라고 판단하기 좀 어려운데, 혹은 에이전시가 갑자기 요 앞에 십수년을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부터는 뭐 서류를 써야 된다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좀 면책이 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판단을 법원은 할 수도 있다. 법리적인 판단이 저는 이제 남았다고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 뭐 뭔가 호사가들의 얘기는 얘기일 뿐이고, 저희도 호사가인데 그거는 견해고 의견일 뿐이고, 법적인 판단에서는 함서희 선수의 주장이 실제로 맞아도 법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 때 그 사람들한테 죄를 물을 수 있냐, 그게 좀 여지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게 아마 지금 그런 준비를 하겠죠. 고소하는 단계라고 하니까 서로 준비하고 있을 것 같네요. 지금. 네, 서류화되지 않았어도 뭔가 주고받은 메시지나 뭐 어떤 근거 자료 상에서 함서희 선수가 뭔가 자의적으로 에이전시가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하게끔 뒀는지, 혹은 그러지 않고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제대로 안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어서 좀 면밀히 지켜본 다음에 판단을 하면 좋겠고, 법의 테두리에서 판단하는 기준하고 도덕적인 기준에서 보는 어떤 자의적인 판단들, 주관적인 판단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을 뭐 어떻게 해야 놓고도 법의 기준에서는 큰 죄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사법 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 시기고,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함서희 선수가 당한 일은 함서희 선수 주관적인 주장이고 판단이라도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귀 기울여 드려야 되고, 다른 사람들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혐의가 분명히 커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걸 증명하는 과정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뭐 좀 최종적인 판단은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일본과 한국의 격투기에서 사고도 많았고 사건도 많았어요. 실제로 파이트머니를 일본에서는 받아놓고 한국 선수들 데리고 가서 한국 선수들한테 파이트머니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슈킹친 그런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건도 그렇게 그냥 똑같은 케이스로 지금은 보이지만, 저는 정확하게 보고 나서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누굴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죄는 죄고 잘못은 잘못이고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아무리 부인해도 증거가 있으면 빼박이니까. 말씀하신 법적 판결에 이제 따라서는 네. 법적 판결 자체는 우리가 도의적으로 본 거보다는 조금 면책이 가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이 시도 자체가 네. 어떤 암암리에서 격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부조리나 횡령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교두보, 시발점 역할은 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되게 그래도 의미 있게 보고 있고요. 네. 중요한 포인트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선수 쪽에서 이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네, 목소리를 네. 냈다는 거. 네, 부당함에 대해서. 근데 이 부조리함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는 첫 사례라고 보고 함서희 선수가 저는 이런 증거도 어느 정도 있으면 좋겠고 이게 근거 없이 막 그냥 낭설로 끝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모로카 회장네 쪽에서도 뭐 이제 입장 표명을 하겠죠. 왜냐면 입장 표명을 안 하면 무조건 해야죠. 그냥 업계에서 네. 이거는 그냥 덮는 거예요. 네, 그냥 뭐 매장 당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진짜로 잘못이 없다 그러면 다 증명해야죠. 그리고 증거가 미비한 것들은 어떻게든 증언을 통해서라도 종이 쪽지가 없어도 하려고 들어야 양쪽의 관계가 이미 좀 선을 넘었지만 저는 뭐 일본과 한국의 격투기계가 정말 완전히 이렇게 분절돼-가지고 나쁜 감정으로 많이 치닫지 색칠이 않았으면. 되지 않기를 치닫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어요. 예. 누가 무작정 누굴 도와주고 누가 무작정 도움을 받고 이런 거 없어요. 필요하니까 도움을 주고 필요하니까 도움을 받는 건데 그게 좀 페어하게 그 선까지만 잘 가면은 얼마나 우호적으로 잘 할 수 있습니까? 뭐 좋은 예로는 입식 격투기인데 한국의 대표 입식 격투가인 이성현 선수하고 이찬영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들은 사실 일본 무대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 안 알려질 뿐이지 일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일본하고 좋은 관계를 잘 맺어서 좋은 대우를 받고 있어요. 파이트머니는 국내에서보다도 더 잘 받고 있고 오히려 일본 무대에 가면 알아보는 팬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성현 선수를 초대해서 자기 체육관에서 관원들한테 그 세미나를 하게 하게끔 하는 그런 일본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팬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 팬들이 일본 문화죠. 이제 그 봉투 네. 뭔가 축하금 이렇게 용기 내라 힘내라 잘 봤다. 네. 옛날 스모 선수들 줄 때부터 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좋은 사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너무 안 좋은 면만 많이 부각되기보다는 이게 좀 잘 건강하게. 네, 건전하게 해결이 되길. 정말 나쁜 사례면 진짜 법의 판결도 그에 맞게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예. 엄중하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함서희 선수 외에도 정말 많은 선수들이 CMA와 관계하면서 일본에서 뭐 많은 경험들을 쌓았고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담백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감정이 앞서서 보기보다는 1월 중에 제가 예측하기에는 뭐 그리고 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지금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약간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1월 중에는 함서희 선수의 이런 주장과 발표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모로카 히데카츠 회장 쪽에서도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할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또 좀 면밀히 지켜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개되는 지금 기사로만 봤을 때는 뭐 법정에 간다 고소한다가 막 튀어나오고 있어서 뭐 어떤 근거 자료들이 제시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공개적으로도 아마 뭐 지금까지 흘러온 미디어의 성향을 봤을 때는 뭔가 흘러 나올 거니까 그런 단서들을 또 보면서 저희가 좀 면밀히 살펴보고요.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격투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고충들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사건들은 왜 벌어지지? 이런 일들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런 쪽까지 사실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들여다보고 하면은 좀 건전한 격투계가 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 시점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는 피해자라고 이렇게 숨지 말고 오히려
부당함을 당했으면 이렇게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좋겠고 네. 또 암암리에 또 부당함을 시전하고 있는 분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조금 돌아보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늘 마무리가 괜찮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처음 웃었어. 오늘 조금 웃음기 탔었는데 네, 이렇게 또 저희 또 의견 잘 모이면서 네. 건전한 격투기 문화 조성해가는데 힘쓰는 무쇼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 이야기를 가지고 네. 만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뭐죠? 다음 이야기 이거 다루실 건가요? 이거 뉴스 다뤄야죠, 당연히. 그 약간 잔 뉴스들인데 그래도 이게 컨텐츠 하나하나로 다루면 그래도 가치가 있는 컨텐츠들이라 굉장히 중요해요. 네. 왜냐면 팬덤이 있거든요. 이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약간 잊혀졌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많지만 여전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이제 송가연 선수의 복귀 썰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네. 네, 그것 또한 또 이 대표님 전문이시기 때문에 송가연 선수 한번 가보실게요. 네. 바로 시작합니다. Stop what you're doing and wait. Wait for your thoughts to come around. Don't say the